네, 그린 주변 칩인 만큼 사실은 짜릿한 게 없어요. 퍼터도 30cm보다는 한 뭐 5m짜리 들어갈 때가 더 짜릿하고요. 근데 반면에 세컨샷이 그린에 올라가지 않고 혹은 서드샷이 올라가지 않았을 때 그 속상한 감을 치빈이 됐다고 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죠. 그런 게 바로 이 치빈인데 뭐 이렇게 그린 주변에서 실수가 많은데 들어가는 것까지야 내가 되겠어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그게 어려웠었느냐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칩빈을 잘하려고 생각을 한다면은요. 로프트가 조금 적은 클럽을 잡아라라는 걸 해요. 우리가 코스를 일단 나가면은요. 요즘에 필드 매니저 분들 있잖아요. 캐디 분들. 필드 매니저 그분들이 도와주실 때 한 1홀 한 그린쯤 가면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웨지는 주로 뭐 음. 드릴까요?"라는 걸 음. 물어봅니다. 네. 왜냐하면 빠른 이렇게 진행을 위해서 물어보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선수들하고 댕길 때는 한 두세 개를 제가 들고 가 버리거나 귀찮겠지만 한 그 두 개 번호를 불러 줍니다. 그런데 일단 레슨을 하러 나가면 그냥 "58만 주세요."라고 해서 하나 가지고 굴렸다 뛰었다 다 해요. 물론 정확성이나 확률은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로프트가 적은 클럽을 가지세요."라고 권하고 싶어요. 이런 58도나 56도 이렇게 로프트가 많은 걸로 낮게 치는 건 사실은 굉장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 지금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핸디가 0인 분들 혹은 핸디가 30 이신 분들 뭐 50 이신 분들도 사실은 치핑이나 퍼터 요렇게 가까운 근처의 숏 게임은 핸디 30 이나 핸디 0 이나 둘이 싸워 볼 만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로프트가 많게 되면 이렇게 공을 맞출 때 공이 너무 떠요. 로프트가 적어서 맞자마자 공이 빨리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홀컵까지 접근하는데 굴러서 가는데 굉장히 유리함을 갖습니다. 그럼 로프트가 적은 클럽은 어느 정도 선이냐? 저희 같은 경우에는 58로 평생 연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여기 보면 바닥에 오콩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50도라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한테는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로프트 각이 선 거예요. 로프트가 적다라는 뜻이죠. 로프트가 많다 이런 건 58, 59, 60, 로프트가 적다 그러면 뭐 45도, 40도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50도를 들었다고 한다면 여성분들 클럽에는 뭐 A라고 써 있는 거 혹은 P라고 써 있는 걸로 그린 주변에서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다음에 남성분들의 경우에도 샌웨지보다는 뭐 A나 피칭 뭐 비슷한데 여성분들 클럽이 조금 더 서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칭 같은 걸 선택을 하셔도 되게 좋아요. 그래야만 맞았을 때 그 실수의 폭이 실수는 누구나 하거든요. 골프는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실수를 했을 때 그 핀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적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프트가 조금 적은 50도나 피칭을 꺼내 갖고 우리 매니저님 필드 매니저님한테 "뭐 하실까요?" 그러면 "네 피칭하고 A 웨지 두 개를 평상시에 주세요."라고 가면 그린 주변에서 10m 정도는 조금 더 커버가 쉬워지고 치빈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준비 자세인데요. "퍼터처럼 치세요."를 "퍼터처럼 서는 경우가 있잖아요. 조금 가깝게 서고 그다음에 그립을 조금 세워 잡을 거예요. 세워 잡는다라는 건 우리가 일반 그립을 잡을 때 그립의 이 안쪽 손바닥 살에 걸리게 잡습니다. 자, 이렇게 살에 걸리게 잡는 경우가 있어요. 옆에서 뭐 이렇게 보여 주신다면 '아 요 윗살에 이렇게 걸렸네.' 뭐 요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치핑이나 퍼터는 '쪼끔 더 세워 잡아야지.'라고 하면 요 생명선이라는 게 있죠. 요게 길수록 오래 산다면서요? 네. 요게 생명선인데 요 가운데 이 선 쪽에 그립이 더 가깝게 오는 기분을 가지고 살리셔요. 네. 일반 샷은 이 살 쪽에서 감아 들어갔다면 그린 주변에서는 이 살을 넘어서 잡는 기분으로 잡으면 처음에는 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요 새끼손가락 부분이 떠서 뭐 이렇게 허전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손가락이 하나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허전해요. 일반 샷은 이 밑살을 잡아서 갔기 때문에 여기가 타이트해서 빈 공간이 없는데 이 생명선 쪽으로 와서 잡다 보면 여기가 공간이 남아서 손가락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갔다 나왔다 할 정도로 돼요.
근데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손가락 하나 안 잡았다고 해도 요건 충분히 타이트해서 놓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렇게 잡느냐 하면 우리가 어드레스라는 걸 할 때 사실은 이 바닥면이 바닥에 다 닿을수록 불리한 거예요. 예, 풀스윙에선 바닥에 다 닿거나 몸을 써서 안쪽부터 들어가면 비거리를 위한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앞쪽이 닿으면 닿을수록 공이 어떻게 되냐면 틱틱거리는 느낌과 슬라이스가 나고 비거리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죠. 자, 그렇다면 그린 주변에서 여러분들은 실수가 좌측이 많을까요? 우측이 많을까요? 우리 진달래 아나운서님은 좌측으로 가는 실수가 많아요? 우측으로 가는 실수가 많아요? 외지 했을 때. 저는 지금 요새 고민인데요. 항상 어프로치를 하면 좌측으로 가요. 요새 고민이 아니고요. 되게 그냥 일반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정상적인 성장을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린 주변에서 짧고 손목을 많이 쓰고 라이각이 많은 이런 클럽들을 쓰면 볼이라는 건 실수의 비율이 90% 이상이 좌측으로 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가깝게 서서 뒤축을 들어줘서 토우 쪽이 지면에 확률적으로 많이 닿았을 요럴 기분이 있잖아요. 자, 어드레스를 해서 전부 다 소홀이 됐을 때와 그 다음에 조금 세워들면 뒤쪽이 들린다는 기분, 중간보다 조금 앞쪽이 많이 닿는 부분에 이런 느낌의 어드레스 자세와 각이 나옵니다. 이거는 잔디 때문에 사실 남들이 봤을 때 크게 보이진 않고 본인이 더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뒤 이렇게 세워서 오늘은 너무 좋은 걸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좀 복잡할 수 있는데 또 이게 확실하게 또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가깝게 서서 뒤쪽을 조금 들어준다고 하면 느낌이나 터치가 조금 틱틱 거릴 수 있지만 결과에서 큰 실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린 주변에 잔디 되게 보면은 뭐냐 하면은요. 그린을 안 올라갔으면 우리가 프린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깊은 러프, 그린 주변이 깊은 러프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게 더 어려운 것이 풀이 긴데 공이 떠 있으면 굉장히 쉽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에 이 타석, 이 정도의 이렇게 좀 풀이 없는 타석, 그래도 푹신이라도 해. 더 일로 내려와서 단단해지어서 그래도 한 두 번째로 푹신해요. 자, 이쪽으로 가면은 이건 거의 맨바닥과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서 명확한 터치를 하라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한 10개 평균 치면 대한민국 상금 랭킹 1등이 온다고 해도 한두 번은 조금 미스 타치가 나와요. 조금 뒷땅이나 탑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가깝게 서서 조금 앞쪽이 땅에 닿으면 조금 잘못 맞아도 채가 이렇게 폭 박히는 기분이 없기 때문에 결과에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뭐 16%도 쓰고 있는 방법이지만 우리 백돌이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거는 따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꿈치를 살짝 들어준다라는 기분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기본 자세는 어느 정도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목표가 중요하잖아요. 자, 목표는 어떻게 잡냐? 페이스로 잡아요. 페이스로 잡지만 맞을 때 돌아간 건 어느새 돌아갔는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드라이버 같은 거를 똑바로 치기 위해서 왼손등을 목표 방향으로 쭉 뻗어줘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거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샷 그립보다는 살짝 슬라이스하게 위크하게 잡으면 이 왼손등이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을 가리킬 수 있단 말이에요. 왼손등을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주는 거예요. 자, 왼쪽으로 싶으면 왼손등을 왼쪽에다 놓고 훅라이면 조금 오른쪽에 놓고 왼손등을 놓고 플러스 왼 팔꿈치도요. 너무 몸에 이렇게 붙여서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붙이다 보면은 더 손목이 써지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짧은 것은 왼손 등이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을 가리켜서 들어가는 거 1번. 또 왼쪽 팔꿈치도 이 그린 주변에서 양팔을 쫙 펴고 하세요. 제가 맨날 진달래 아나운서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건 사실 우리 넷 중엔 핸디가 제일 높잖아요. 그죠? 네. 그린 주변에서 진달래 아나운서님은 팔을 곧게 딱 펴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퍼터처럼 구부리시는 편입니까? 저는 펴는 편이에요. 팔을 펴요. 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린 주변에서 뒷땅이나 이런 미스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팔꿈치를 조금 구부리는 거예요. 자, 드라이버는 힘 빼고 죽 펴는 거예요. 그죠? 이런 웨지는 힘 빼고 죽 펴지만 이거를 그냥 더 쭉 펴서 그립을 잡아야지. 그럼 양팔이 구부러지잖아요. 그죠? 양팔이 구부러지잖아요. 이렇게 좀 구부려서 힘을 주지 않아야 뒷땅 미스가 적습니다. 그럼 아니 그런데 약간 어. 그 얘기에서 제가 꼭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많은 분들이 아마추어 네. 분들이 약간 치핀 굴리는 샷을 할 때 퍼터처럼 네. 똑바로 맞아요, 맞다 맞아요. 그 얘기 들어봤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음. 피는 분들이 네. 좀 피어서 하려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네. 그럴 거면은 퍼터 로프트랑 흡사한 2번 아이언을 갖고 했었어야죠. 그러면은 아. 퍼터처럼 해도 잘 굴러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꼭 그린 주변에서 아이언 3번 주세요. 이런 사람은 봤어요? 없죠. 없어요. 선수들도 네. 맥스 한 3단 그린 가야 6번 아이언 정도 칠까 말까지 네. 잘 사용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왼팔을 구부려서 왼 팔꿈치를 목표 방향, 왼손등 왼 팔꿈치를 목표 방향에 맞춰 놓는다고 하면은요. 훨씬 더 좌측으로 가는 미스가 적어지는 거예요. 아. 네, 왼쪽으로 가는 미스가 적어져요. 왼쪽으로 가는 건 되게 극히 정상인 거예요. 이 골프채라는 건 드라이버로 갈수록 더 플랫해지고 짧은 거로 될수록 업라이트해지는 클럽이기 때문에 가깝게 서서 치고 그럼으로써 이걸 만약에 짧은 걸 멀리 서서 이렇게 친다고 하면 정말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아. 이렇게 쳐서 페이드를 착 치는 사람이 있으면 제주꾼. 네, 그건 못하는 거니까 일반인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좌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이니까요. 왼손 등과 왼 팔꿈치를 목표 방향에 맞춰 놓고 그러고 내려간다고 하면은요. 방향이 훨씬 좋아지는 겁니다. 아.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제일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부분이요. 왼손 여기 팔꿈치 말고 이제 손목이 탁탁 접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로프트가 많은 클럽을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샌드웨지이기 때문에 공이 뜨는 채예요. 그런데 더 띄우고 싶으셨던 건지 아니면 방향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손목을 접어서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시계추라는 게 있어요. 괴종시계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근데 이거 꼭 뭐 나 때는 마리아가 아니고 옛날 것도 아니고요. 뭐 이뻐서 갖다 놓으시는 집도 있어요. 괴종시계라고 하는 거는 시계추라는 게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그럼 이 시계추는 최저점에서 내려가는 걸까요? 올라가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준아 아나운서님은? 내려가는 거니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걸 얘기해도 네. 뭐 예를 들어서 내려간다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내려가는 거야라는 답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최저점을 찾자는 거죠. 시계추라는 거는 어느 지점에 내려갈 때 최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을 오른쪽에 좀 나오면 내려가면서 맞는 것이고 라이가 좋은 곳에서 공을 정중앙이나 한 반알 정도 왼쪽에 나오면 들어가면서 올라가면서 맞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왼손목을 접지 말라고 해요. 시계추처럼 움직이는 거고 퍼터도 시계추처럼 움직이는 거야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기서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죠. 아. 자, 시계추의 끝부분은 손목이 아니고 몸판으로 생각하자고요. 자, 딱 섰어요. 이렇게 본드로 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시계추의 점은 손목이 될 수 없어요. 가슴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시계추네요. 시계추예요? 그렇다고 그래야죠. 시계추예요. 그죠? 네,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이게 생방송에 또 이렇게 안 맞으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시계추라는 것은요. 그 꺾여지는 지점이 내 손목이 아니고 내 가슴판과 어깨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실수가 적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미스를 해서 밑으로 지나가서 생각보다 공이 짧게 툭 떨어져 가지고 가지 않거나 띄우려고 해서 빨리 펴져서 이렇게 타핑이 나면은 또 상대방 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뭐 냉탕 온탕이라는 걸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계추의 축은 끝은 손목이 아니고요. 내 어깨고 가슴판이에요. 요 상체. 가슴 있는 요 라인 여기가 시계추라고 계산을 하면 왼손목은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계추처럼 다녀도 연습 스윙이 낮게 끝날수록 밀수가 적습니다. 들어치는 것보단 내려치는 게 작죠. 그러면 조도현이가 처음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고 치핑에 있어서 쉬움을 준 게 조도현이 치핑은 무슨 치핑이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할아버지요? 그렇죠. 할아버지 치핑이죠. 근데 90 먹은 노인네가 할아버지께서 이걸 할 때 다 이렇게 허리를 탁 쓸 수가 쉽지 않잖아요. 음. 저도 요즘 쉽지 않은데 그게 확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상체의 각을 유지하고 머리가 따라간다라는 건 바로 허리를 쓰지 말고 이렇게 머리가 따라가면 치고 나서 헤드가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 같은 요런 터치가 나온다면 공 붙어 맞고 땅에 들어가는 일관성 있는 터치라는 게 나오게 되고 손목이 접히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계추. 이제 시계추는 여러분 이 끝이 손목이 아니고 어깨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손목을 쓰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예. 손목으로 지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깨가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음. 손목의 움직임이 적어지고요. 공 맞는 터치가 일관적이에요. 그래서 필드 나가면 TV를 보면 1, 2프로들이 코스 근처에서 거리를 생각하면서 스윙도 하지만 치면서 땅바닥에 이 패이는 곳을 생각을 하고 연습 스윙을 합니다. 자, 이 파이는 곳은 그러면 똑같은 거냐? 아니죠. 체중을 왼쪽에 놓고 연습 스윙을 하면 파지는 부분이 앞쪽이 될 것이고 라이가 좋고 살짝 오르막일 경우에는 체중을 50대 50이나 살짝 오른발에 놓고 연습 스윙을 하면 오른발 앞코니까 오른쪽이 될 것이죠. 그죠? 거리감은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10m 정도 거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라는 거는 일관성 있게 양손이 내 오른발 다리만 벗어나지 않고 친다 그러면 캐리 거리가 10m 이상 확 갈 일이 없어요. 요 정도면 한 5에서 6m 정도 거리가 가는 거거든요. 요 정도면은 그럼 캐리 거리 한 6m에 토탈 거리 10.7이면은 요게 한 10, 11 정도 가는 거예요. 그럼 요 정도를 기본으로 해서 연습 스윙을 할 때 땅이 파지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최저점이다라는 거죠. 땅이 파지는 곳 기준에서 한 1, 2cm 공이 뒤로 온다 그러면 타치의 일관성은 이렇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스 타치가 나오겠죠? 뒤꿈치를 살짝 들었고요. 그 다음에 가깝게 쓴 후면 일단 지면에 닿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미스샷의 확률은 줄었고요. 항상 오픈된 부분이 몸판을 틀어서 오픈해주면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조금 일관성 있게 놔주시는 게 좋고요. 시계추를 생각하는데 시계추는 손목이 아닌 큰 가슴에 틀로 시계추로 생각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라이가 나빠서 이렇게 모래바닥 같은 데 있어도 혹은 조금 깊은 풀에 있어도 모래바닥에 있으면 공부터 얇게 맞을 것이고 긴 풀에 있으면 힐 쪽을 들었기 때문에 풀에 걸리지 않고 채가 잘 빠질 거예요. 그럼 요거 하나만 해도 한 어려운 상황 두 개는 벌써 피해 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터치적인 부분과 방향까지 생각한다면 왼손 등을 목표 방향, 왼 팔꿈치를 목표 방향 이 두 개를 가져다 놓고요. 그 다음에 내 시계는 상체의 어깨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관성 있는 일관성 있는 터치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습 자체를 오른발 안쪽에 틀어서 몸 가슴을 오픈시켜 놓은 상태에서 땅을 톡톡 치면 근데 오른발 엄지발가락이 가장 땅이 잘 파이는 곳이 되고요. 거기가 여러분들 공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확실하게 오른발 엄지에다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깨가 지나간다고 하면 거리가 이렇게 맞추기가 훨씬 수월해질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응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공이 뽕 떠 있어서 라이가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뭐 별 문제가 없는 곳이라고 하면 그냥 여기서 그대로 왼손등이 쭉 밀으면 이거는 바가치는 게 아닌데 이렇게 라이가 좋을 일은 10번 치면은 한 2번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가세요. 땅 쳐서 내게 올라가지 않았을 때
나는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내 공은 좋은 데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안 좋아도 난 이렇게 잘 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면 라이에 대한 적응이 훨씬 쉬워질 거니까 가서 조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칠 때 괴종시계처럼 내 똑딱이가 몸판으로 지나간다라는 느낌을 생각하면 돼요. 그럼 좋은 라인, 나쁜 라인 대체 뭘까요? 풀이 역풀이라 이런 것도 조금 어느 정도 공을 쳐야 진달래 아나운서님 역풀과 순풀에 대해서 아십니까? 많이는 들어봤는데요. 네. 사실 공을 칠 때 역풀인지 순풀인지까지는 보고 치진 않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음. 그러면 우리 골프장 가서 저기 필드 매니저님한테 물어보는 걸로 역풀과 순풀은 오늘 정해요. 그래서 또 귀찮게 해드리는 건가 그분들을요? 네. 매니저님 여기는 역풀인가요? 라고만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오른발 엄지에 놓고 피니쉬가 낮게 끝나는 요런 내려가는 모양을 머릿속에 이미지를 가시고요. 그 다음에 아니에요 순풀이고요. 뭐 이렇게 좋아요라고 하면 좀 이렇게 밝은 색깔이면 사실은 순풀이거든요. 그리고 어드레스를 이렇게 해봤을 때 폭신폭신한 거는 왼손등으로 이렇게 쭉 밀어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조금 뒤부터 훑어맞아도 결과가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미는 것과 내리는 것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라이가 좋을 땐 밀고 라이가 나쁠 때 모래밭일 때 촉질척할 때 역풀일 때 요럴 때는 평균적으로 피니쉬를 맞고 나서 낮게 해주면 된다. 이 두 개만 갖고 있어도 그린 주변 고수들과 싸워도 확실하게 여러분들 백돌이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여기서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또 여쭤볼 게 네. 많은 분들이 그것도 안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니까 아까 조도현 프로는 그 타겟 방향으로 손등과 이 팔쪽 여기 팔꿈치를 타겟 방향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많이 스트롱 그립을 잡으시는 분은 약간 좀 틀어서 잡으라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냥 자꾸 그냥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애초부터 그럼 그립을 좀 원래 바꿔야 자기 되네요. 그립대로.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퍼팅과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린 주변에선 퍼팅과 해라라는 기본에는 퍼팅 그립과 같은 느낌을 가져라라는 건데 왼손을 위크하게 잡는다. 뭐 퍼터도 물론 강하게 잡는 프로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왜 이렇게 하지 않냐 하면 헤드업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고정돼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헤드업을 하지 않았을 때는 조금 뒷땅이 맞는 확률이 사실은 더 높아서 우리가 조금 상체가 이렇게 움직이게 가리키는데 훅 그립을 잡았을 경우에 머리가 얼마나 궁금해요. 저기 공 가는 게. 그죠? 조금 머리가 빨릴 경우에는 착 돌아가면 왼쪽으로 가고 확 지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위크하게 잡는 그 자체가 왼쪽으로 가는 미스를 줄였을 뿐더러 자신 있게 조금 스피드를 붙여서 가속된 샷을 쳐도 결과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평균적으로 왼손 그립은 위크하게 잡습니다. 이것은 무슨 타이거 우즈나 뭐 쇼게임의 대가인 뭐 미켈슨 같은 분들도 레슨할 때 가끔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냥 조도현이 혼자 얘기하는 거라서 믿음이 적다면 타 프로들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어떻게 조금 더 강한 믿음이 갈 수 있잖아요. 정말 네네. 그 조도현 프로 같은 경우는 정말 SBS 골프 아카데미 공식 쇼게임 마스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조도현 프로 쇼게임 배우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김다라 프로 지난해까지 투어 뛰었는데 네. 10m에서 치핀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치핀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하면은 시합 때도 너무 기분이 네.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오늘 조도현 프로님께서 알려주신 이 방법이 정말 아마추어분들께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사실 그린 주변에서 이 가장 치명적인 실수라고 하면 이 철푸덕샷 뒷땅이잖아요. 맞아요. 정말 큰 뒷땅이 나오면 참 마음도 많이 아프신데 그런 샷을 확실하게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대로 좀 해보시면 터치나 거리감 그리고 방향성까지 좀 함께 좋아지실 수 있을 것 조도현 프로 같아요. 오늘 빼먹 광고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여러 가지. 다 이대로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치핀 탁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아유, 저희는 뭐 그냥. 가끔 들어가니까요. 네, 한 3바퀴 돌면 한 번 정도 들어가는 평균이잖아요. 네. 네. 그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그 질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계속 매번 나오는 질문이지만 쇼게임 어프로치 때는 땅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특히나 네. 가을이 오다 보니까 그런 네, 얘기를 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지면
상태에 따라서를 약간만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지면의 상태라고는 따로 이제 봄, 가을에는요. 이제 봄에는 새싹이 자라나기 때문에 조금 약하고 해서 모래기가 많기 때문에 어렵다라면 가을은 그 강했던 풀들이 이제 날씨 때문에 점점점 죽어서 이제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칩샷이 뒷땅이나 타핑이 너무 고민인 분들께서는 헤드가 지나가는 거에 대한 신경을 너무 많이 쓰지 말고요. 차라리 어깨에 놓고 헤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 샤프트가 위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닌 좌우로 가는 생각을 자꾸 가지고 연습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위아래 변화가 없어야 뒷땅과 타핑의 실수가 적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충분히 숙여져서 자세가 나온 이 상태에서는 좌로 움직이는 우좌로 움직이는 이 느낌을 살려야지 너무 위아래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터치가 일관성이 떨어지니까요. 손목을 고정해 놓고 좌우, 우좌 요거를 왼쪽, 오른쪽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체의 높낮이가 달라지지 않으면 맞는 타치의 실수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네네. 네. 많이들 그린 주변에서의 어프로치 하는 걸 보고서, 저분은 좀 잘하는 것 같아. 고수다. 하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오늘 조던 프로의 얘기대로 치핀 올해 라운드 계획 있으신 분들 한 3-4번 정도는 꼭 치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린 주변 치핀 성공하셔서 스코어 확 줄여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김다나 프로의 레슨 만나볼 차례인데요. 어떻게 하면 힘을 빼고 멀리 칠 수 있는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